네, 그리고 이제 여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회원 가입도 사진 잘 찍은 것을 넣어가지고 아마 회원 가입이는데 사진이 필요할 거예요. 그 사진을 업로드해서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교재 198페이지죠. (198페이지에) 있는 1번에 자료 1번에 있는 거래명세서를 보고 우리가 처음으로 메인 매출 전표 공급가액 10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0만원인 이러한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우리가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입력한 요 날짜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7월 10일로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입력했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끝날 무렵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입력한 내용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는 것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밑에 차변 대변 분계 즉 회계 처리가 되겠는데 이 회계 처리한 것은 우리 일반 전표와 똑같이 회계 장부 그러니까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등등등 회계 장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 내용은 일반 전표의 그 차변 대변 입력했던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우리가 일반 전표는 자동으로 분계하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는 어제 여러분이 해보셨죠? 여기 분계에다가 외상 2번을 입력하니까 이렇게 외상 매출금 분계가 완벽하게 자동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분계를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여성정장 100개 한 벌당 10만원짜리를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될 세금은 100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가 1100만원이 되는 거죠. 코디나라로부터 1000만원 플러스 100만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밑에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공급가액 1000만원과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나중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채권으로 자산 잡았고요. 대변의 100만원은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 아니죠. 우리의 수익이 아니니까 부가세 애수금이라는 부채로 정리를 해놓죠. 부채 개정 과목으로. 그리고 1000만원 이 공급가액은 이제 우리의 수익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품 매출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가는 거고 부가세 애수금은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역시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 전기에 있었던 외상매출금에다가 당기에 이제 11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는데 이 외상매출금 1100만원은 코디나라 거니까 거래처 원장의 코디나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회계장부는 우리가
그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회계장부는 요 분계만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걸로 하고, 위에 입력한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매번 확인해 가면서 공부하도록 했죠. 그렇게 공부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회계 메뉴 누르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 서류가 있는 박스가 바로 요 박스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부가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 두 양식이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그러면은 기간을 입력할 수 있는 곳에 커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는 우리 회사가 3.1패션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으로 1년에 4번 나누어서 신고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어제 입력한 날짜는 7월 10일 거래를 입력한 겁니다. 그러면 7월 10일 공급한 거래는 2기 예정 과세기간에 해당이 되죠. 2기 예정 과세기간은 기간이 7월부터 9월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기간을 우리는 7월부터 9월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7 엔터 치시고, 또 뒤에는 9 엔터 또 한번 엔터 치시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기간이 입력이 됐고, 신고 구분에서는 정기 신고가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정기 신고가 이미 한 것을 또 하면은 이제 수정 신고도 있고 합니다만은, 우리 FAT 1급에서는 정기 신고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기 신고에서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화면으로 조회되는 그 첫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하고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밑에는 매입세액, 저 위는 매출. 네.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배우셨죠?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한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한다. 그래서 딱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첫 화면이. 자, 그러면 우리가 7월 10일 거는 매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라는 이 부분에 작성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 보시면 과세 매출 및 매출세액의 과세 칸이 있고 1번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1번입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입력한 것은 코디나라에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그 자리에 1000만원에 100만원이다 하고 이게 작성이 되어 있죠. 아직 매입세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납부할 세액도 100만원이다. 이렇게 작성이 돼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우리가 전산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한 건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돼요. 종이로. 그러면 종이로 된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죠. 세무서에 가서 부가세 신고서 한 장 주세요 하면 이제 줄 텐데, 그 양식은 요 단추를 눌러보면 그 양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인쇄 단추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세무서식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이라고
하는 이 서식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7월이니까 예정에다 딱 체크해가지고 여기다 작성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작성하실 때 역시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전산에서 보는 화면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1번 세금계산서 발급분 거기에다가 공급가액 그 다음에 옆에다가 세 이렇게 쓰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밑에 합계에도 그대로 쓰고 또 매입세액 없으니까 매입세액은 비워놓고 납부할 세액 100만원 쓰고 맨 밑에도 공제받을 세액이 하나도 없으면 여기다가 차가감 납부해야 할 세액 100만원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우리 회사에 대한 우리 회사의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런 우리 회사 정보를 여기다 기록해 가지고 신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쇄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이 종이로 되어 있는 이 서식도 자주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닫아주시고요. 부가가세 신고서 인쇄 버전 보는 거 닫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어디에도 작성이 되어 있느냐. 자, 회계 전체 메뉴 가보시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을 할까요? 네.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할 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을 다룬 부분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실제로 신고하는 데 필요한 서식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시면은 역시 기간을 입력하죠. 7월 거래니까 7월부터 9월로 작성을 하죠. 항상 과세기간으로 작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정기신고해서 엔터 그러면 이게 작성이 됩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밑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입거래는 세금계산서 건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지만 매출건은 우리가 한 건이 있었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란에 이와 같이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매출거래처 하나, 세금계산서 매수는 한 매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세부 내역이 오른쪽에 그 세금계산서 내역이 이쪽에 다시 보입니다. 자, 매입을 입력하면 밑에 나타나야 되겠죠. 밑에 클릭해 보시면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위에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제 부가세 신고를 수기로 방문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양식이 필요할까요? 자, 위에 있는 인쇄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실래요? 자, 인쇄 눌러 보시면은 종이로 된 양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38호 서식. 이것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네, 그래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전산 화면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밑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발급한 거니까 밑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라는 건 뭘까요? 종이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세금계산서는 이 아래에 작성을 해야 되고요. 네. 합계표에 안 떠서요? 합계표요. 종이세금계산서는 아래 위에, 그 다음에 전자는 위쪽에 작성을 하죠. 안 떴네요.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입 매출전표 한번 가볼게요. 10월 7일 날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전자발행으로 세에 있는데요.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 잘못 들어왔네요. 네, 여기 위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계산서 합계표는 다른데요. 예,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가 발급하는 증빙이고 세금 계산서는 과세 사업자가 발급하는 증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세 사업자가 우리죠. 우리 3.1패션이 발급한 거니까 과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자난이에요. 위에가 전자. 그래서 화면을 확대해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고요. 모든 세무 보고 서식의 상단에는 그 제출하는 회사의 인적사항을 위에 쓰고 밑에 내용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종이로 신고할 때는 이 양식에다가 해당 난에 기입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전산 화면하고 종이로 된 서식의 양식이 이 구성이 조금 모양이 다르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시면 종이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은요,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가 다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예, 너무 편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두 가지 서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더 입력해서 어떻게 또 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자료 2번을 또 입력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또 해보겠습니다. 198페이지 자료 2번인데요. 자, 지난 시간과 똑같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명세서고요. 이번에는 데일리룩이라는 거래처에다가 여성 자켓을 1000개, 한 개당 5만원짜리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입금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입금액. 입금이라는 것은 말이죠, 돈을 오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현금 분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현금 분계. 현금으로 받았다고 거래명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월 15일 날짜 확인하셨죠? 자, 매입 매출 전표 7월 15일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화면을 바꾸시고요. 뒤에 날짜를 15일로 고쳐주세요. 예, 그런 다음에 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전부 11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11. 그러면 여기에 과세라고 보이고 여기에는 매출이라고 빨간 단추가 보여야 돼요. 네, 품명에 여성 자켓이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수량이 1000. 단가는 50 플러스 5만원. 그러면 공급가액 5천만원. 그러니까 공급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네, 수량 곱하기 단가 해가지고 공급가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 공급가액의 10%가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부가세가 징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거래처. 어디서 받아야 돼요? 데일리룩. 거래명세서에 보면은 공급받는 자가 있죠. 여기다가 대일 하셔가지고 데일리룩 해줘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비워둬야 돼요. 그리고 분계는 이번에는 5,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계를 여기 보시면 1번 현금이에요. 그래서 분계 1번 넣으시면 됩니다. 예, 분계에다가 1 하시면 밑에 입금전표. 네, 1번 하면은 입금전표, 현금이니까 입금전표 2건이 작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부가세 500만원이 입금됐다. 두 번째 거는
상품 매출액 5천만 원이 입금됐다. 이런 분계죠. 그러니까 차변이 현금인 겁니다. 차변의 현금 5,500만 원. 대변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 대변 계정 과목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500만 원, 상품 매출이 5천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금전표로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이 분계를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차변의 현금 5,500만 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500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 5천만 원. 이렇게 여러분이 분계를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운데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왼쪽이 차변이라는 얘기고요. 차변이라는 얘기고 오른쪽이 대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 이걸 쓰지 않고도 가운데 선을 넣어가지고 차변, 대변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여기다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봐라, 손으로 써봐라. 그런데 너무 비좁죠? 예. 글씨를 작게 쓰면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자료 1번의 분계는 뭐였어요? 차변이 외상 매출금. 예. 1,100만 원. 대변이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상품 매출 1,000만 원. 한번 여러분 손으로 한번 써보는 연습해 보세요. 그래야 회계 처리, 메인 매출 전표의 회계 처리를 자동으로 했지만 여러분이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써보셔야. 자료 1번의 회계 처리와 자료 2번 회계 처리를 여기다 써보는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아까 미리 쓰셨으면 괜찮고요. 아직 안 쓰신 분은 요 밑에 여백을 이용해서라도 여기다가 분계 2개를 써보셔야 돼요. 자, 써보셨으면 이번에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또 하러 가야죠. 여기가 전자세금란이 전자발행으로 이제 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디로 가느냐? 다시 전체 메뉴로 나가가지고 이 메뉴로 가야 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 그걸로 들어가 보세요. 네, 들어가시면은 여기다 이제 또 기간을 입력하는데 우리가 발행해야 될 날짜가 7월 15일 거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7월 15일부터 7월 15일로 하면 되겠네요. 엔터를 쭉 치세요. 그러면은 미전송 상태인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미전송되어 있는 줄에 요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자, 기억나시죠? 먼저 전자발행을 먼저 한다. 그리고 나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로 또 들어가서 발행을 또 한다. 자, 그러면은 전자발행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창이 나오면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실제로 실무할 때는 여러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개인 거를 입력하겠지만 우리가 교육용이나 시험 버전에서는 그냥 로그인을 눌러야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그림이 보이죠. 여기가 공급자는 우리 회사, 공급받는 자는 데일리룩의 사업자 번호와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주소가 다 보입니다. 가운데에는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보이고요. 밑에서 또 공급 날짜와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밑에는 합계금액과 현금으로 받았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 금액을 영수했다, 받았다. 어제 거는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청구함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었습니다. 영수라는 것은 받았다는 것이죠. 자, 밑에 발행을 눌러주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발행. 네, 그러면은 안내가 나오네요.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요청 건수 총 한 건 중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발행됐냐면은 이 거래처의 담당자 메일로 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메일 발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리 상태에 보면은 확인 요청을 하고 있다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발송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에는 아직 국세청에는 발행되지 않았다, 발행 대상이다 하고 나오죠. 이걸 하러 가는 것이 여기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메뉴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네, 아카데미 버전에만 이 메뉴가 있다는 뜻인데요. 아카데미 버전은 교육용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인데요. 실제 실무용 프로그램은 이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전송을 안 하고 프로그램이 다 자동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놔요. 그러니까 저는 국세청 전송 메뉴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용,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는요, 국세청에 전송하시오 하면은 이 메뉴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수동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메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하시고 홈페이지가 나타나면은 로그인 단추 또 누르죠. 누른 다음에 여기 국세청 신고 상태 바로 밑에 미전송을 체크하고 바로 밑에 또 매출 조회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하나가 조회가 됩니다. 조회가 되죠. 거기서 발행을 또 눌러주면 이것이 국세청에 전송이 되는 겁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창을 다 닫아 주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와가지고 조회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현금 분개했던 그 왼쪽 칸에 비워둔 자리, 전자세금란을 비웠었는데 거기에 전자발행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창을 열어놨는데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네요. 아니요 해도 됩니다. 아니요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다시 한번 작성을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7월부터 9월을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금액과 세액이 조금 전과 똑같이 1000만원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면은 세로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고쳐집니다. 이 세로 불러오기는 뭐냐? 지금 작성되어 있는 화면을 수정하는 것이 세로 불러오기입니다. 세로 불러오기 하면은 현재 입력되어 있는 수정신고 데이터 및 직접 입력한 항목은 모두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및 관련 서식에서 모두 새롭게 불러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새롭게 불러와라. 예 하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새로 7월부터 9월에 해당되는 것을 싹 불러다가 작성하는 것이 이 새로 불러오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1번에 금액이 6천만 원으로 늘어나 있겠죠. 아까 1,000만 원, 이번에 5천만 원. 또 세액, 매출 세액은 아까 100만 원, 지금 500만 원. 해서 600만 원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매출세액의 합계는 600만 원, 매입세액은 제로. 그래서 납부할 세액 현재 600만 원.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1번에 다 기입하면 된다 이 말이 되죠. 1번에 기입해서 작성.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다시 한번 조회를 눌러서 다시 작성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아까하고 똑같이 1000만 원에 1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저 위에 있는 조회를 눌러주세요. 조회를 누르면 다시 불러옵니다. 그걸 누르거나 여기 있는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서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난에 매출거래처 2곳, 매수도 2매, 공급가액은 6천만원, 부가세 600만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부가세 신고할 내용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이대로 작성해서 신고해 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199페이지에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한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방법 풀이가 나와 있죠. 7월 10일 거는 어제 우리가 11번 과세 매출로 유형을 선택하고 분계 유형을 외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분계가 일어나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오늘 입력한 7월 15일 거는 역시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었고요. 분계를 현금 분계했죠. 그러면 회계 처리는 이렇게 일어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가세 예수금이 재무상태표에 600만원으로 부채로 제대로 기록이 됐고, 또 상품 매출 5천만원과 여기 1천만원 손익계산서에 영업수익으로 6천만원이 잡혔는지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재무상태표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를 7월 말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7월 말로. 자,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은 유동부채예요. 유동부채에 부가세 예수금 가서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고요. 아, 여기 600만원 부가세 예수금 있구나. 600만원 있죠? 네. 자, 그러면 상품 매출은 손익계산서에 가야 있죠.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의 현재 잔액을 보는 것이고, 손익계산서에 가야 수익과 비용을 보니까요.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7월달로 한번 작성해 볼까요? 7월까지. 그렇게 되면 손익계산서는 1월부터 7월 기간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 상품 매출이라고 아까 분개했었죠. 상품 매출 수익이에요. 네, 여기 6천만원. 네, 상품 매출 수익이 6천만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요, 수익이 6천만원 발생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일반전표 입력 연습을 하면서 여기 있는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만 입력을 하고 나서 보니까 복리후생비만큼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수익 자료를 입력했더니 당기 순이익으로 바뀌었죠. 당기 순이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구조인데, 이 빼는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맨 위에 매출액 영업수익입니다. 거기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는데, 매출 원가 계산은 결산 때 한 번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결산 분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현재 제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지금까지 우리가 844만 1,100원어치를 입력을 했었어요. 일반전표 입력하면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 판매관리비는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자, 매출액이 6천만 원인데 매출원가가 현재 제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매출 총이익이 6천만 원이죠. 매출원가를 빼야 되는데 0이니까 매출 총이익이 매출액 전부가 매출 총이익이 됐어요. 거기에서 판매관리비 844만 1,100원을 빼면은 여기 나오는 게 5,100
55만 8,900원인데요. 이게 바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한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까지 뺀 것이 영업이익이다. 자,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는 건데 영업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영업이익과 현재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법인세 결산 때 아직 계상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당기순이익하고 현재 똑같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 자꾸 봐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해 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도 재무상태표가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지 자주 봐야 됩니다. 또 자주 보시면서 여러분이 의문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금액이 이쪽 칸에도 있고 이쪽 칸에도 있는지 궁금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금액란은 두 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이쪽에 없고 이쪽에만 있고 지금 말씀드린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숫자가 있다. 그 정체가 뭐냐? 차감 계정이 있는 계정 과목은요. 원래의 잔액에다가 차감 계정을 같이 기록해 가지고 장부 금액을 여기다 따로 기입해서 자산의 합계는 장부 금액이 합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잔액이라고 그냥 잔액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있는 금액은 우리가 장부 금액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장부 금액.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7월 말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숫자를 읽어야 돼요. 1350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7월 말 외상매출금의 장부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 82,000원을 빼가지고 있는 이걸 답으로 장부금액은 1341만 8천원입니다. 자, 보시면은 유형자산에서도 왼쪽 칸에 숫자가 있고 오른쪽 칸에도 숫자가 있죠. 그러니까 유형자산도 여기에 있는 것이 장부금액, 이쪽에 있는 것은 그냥 잔액이다. 따라서 건물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7월 현재 건물의 잔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7월 말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해 가지고 이걸 읽어야 돼요. 48750,000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는요. 이쪽에 있는 것이 장부 금액, 여기 있는 것은 잔액. 그러면 여기에 없는 것은 이것은 장부 금액이면서 잔액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두 칸이 나눠져 있는 것은 차감 계정이 붙어 있는 것은 이렇게 항상 두 칸으로 나눠서 써 있어요. 차감 계정을 빼 가지고 잔액을 장부 금액을 따로 표시합니다. 자산의 합계에는 어느 것이 들어가요? 장부 금액이 합계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합계가 안 들어가요. 네, 이 양식을 자주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11번 과세매출 우리가 연습했어요. 쭉 지나가셔가지고 몇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냐? 204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네, 204페이지. 네, 203페이지까지가 그 설명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설명. 자, 204페이지에는 수행 1, 2, 3, 4, 5, 5가지가 있습니다. 자, 5가지를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매출 입력하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매출. 자, 매출 연습은요, 우리 FAT 1급을 준비하는 수험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가지가 나와요? 11번하고 13번하고 17번하고 이 유형 세 가지가 우리가 출제 범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 전표 입력 연습이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연습 문제가 나오겠죠. 자, 다음 자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자, 이번부터는 발급 전송은 생략하라고 그랬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을 이렇게 입력하시오.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지시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세금란에다가 1.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오. 그러면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발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전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자세금란을 비워두고 가지 말고 이번에는 1번 이거 번호를 입력하고 와야 돼요. 그래야 전자세금계산서로 집계가 돼요. 예. 집계가 전자란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자란으로 집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행 1번을 보겠습니다. 남성 정장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거래명세서가 아니라 그냥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이미 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급 전송하라는 문제는 거래명세표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죠. 아직 발행 안 했으니까 우리 보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전송해라 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는 보여주는 증빙이 거래명세서가 아니고 전자세금계산서죠. 발행한 결과를 그냥 프로그램에다가 입력만 해라. 자, 그러면은 자, 8월 10일로 날짜를 입력해야 되죠. 자, 메인 매출 전표 8월 10일. 유형은 11번이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건 다 11번. 자, 남성 정장. 수량은 100. 단가는 30만원. 거래처 코드에 가서 코디. 그럼 코디 나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세금란에다가 1번. 여기 보면 1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전자입력. 자, 분계.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죠. 그러면 1번 하시면 돼요. 1번이 현금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데 확인했던 대로 입금 전표 두 줄이 입력됩니다. 차변의 현금이 3,300만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300만원, 상품 매출이 3,000만원 해가지고 부가세 예수금은 재무상태표로, 상품 매출은 손익계산서로, 현금은 재무상태표로. 자, 위에 있는 것은 부가세 신고서로. 부가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요 3,000만원과 300만원은 부가세 신고서 몇 번으로 가요? 1번. 맨 위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거기에 합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수행 2번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정장과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출했다. 품명은 복수거래로 입력을 해야 한다. 자, 하나의 품명일 때는 아까처럼 입력을 합니다만 품명이 2개 이상일 때는요, 복수거래라는 단추를 눌러가지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판매고요. 날짜는 여기 작성일자로 여러분이 항상 전표를 입력하는 겁니다. 작성일자. 그래서 8월 15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일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15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11번, 이것도 세금 계산서니까 11번입니다. 자, 품명을 복수로 입력하려면 이 단추를 눌러야 돼요. 복수 거래. 이걸 눌러서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정장 엔터, 수량 20 엔터, 단가 500 플러스 엔터, 또 엔터 계속 쳐서 줄 바꾸고, 원피스 엔터, 20 엔터, 2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합니다. 예, 각각 공급가액이 1000만원에 400만원 맞았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메인 매출 전표의 품명에는 뭐라고 작성이 되느냐면 여성 정장 외라고 보이고, 나중에 세금 계산서에서는 두 개로 다 쪼개져서 보이게 됩니다. 네, 한 줄로 여기서는 일단 통합해서 보입니다. 합계가 1540만원 맞죠? 자, 코드, 거래처 코드입니다. 공급받는 자, 멋쟁이 코드 입력해 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1번 해야 되죠. 전자입력. 자, 분계는 외상으로 매출했다라고 아까 설명해서 그랬죠. 네, 밑에 보시면 외상은 2번이죠. 그래서 2번.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분계 우리 맨날 앞에서 첫 번째 거 해봤었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1540만원,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40만원,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1400만원, 수익 발생. 상품 매출이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 수익에 가요. 부가세 예수금은요, 재무상태표 유동부채로 가요. 유동부채에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자산이죠. 자산,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에 당좌자산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똑같이 1번에 1400만원 더해지고 부가세 또 계속 더해집니다. 복수거래 이용하는 방법 여러분 연습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205페이지 3번 또 해볼게요. 수행 3번입니다. 블라우스를 매출하고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어요. 날짜는 8월 20일의 거래입니다. 자, 날짜를 8월 20일로 바꿔주세요. 자, 유형은 이것도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11번입니다. 네, 품명에는 블라우스 수량 100 엔터, 단가 6만원 엔터. 그러면 공급가액 600에 부가세 60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신사 엔터, 신사숙녀에서 엔터 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죠. 네, 그래서 전자입력으로 해야 되니까 1번. 자, 분계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되면은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보통 예금이 와야 돼요. 현금 거래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죠.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고 카드도 아닌 것은 혼합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 혼합. 자, 혼합으로 하니까 대변만 완성이 됐습니다. 점검을 해보세요. 첫 번째 줄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60만원. 네,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또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수익이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이대로 두면 되고, 자, 세 번째 줄을 클릭하시고 차변에다가 보통예금 입력해야 되겠죠. 3번
네, 우리 구분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3번 하면 차변이에요. 자, 코드는 103번이 보통예금입니다. 103 보통예금. 이제 보통예금은 103으로 그냥 입력하세요. 네, 검색하지 마시고. 네, 103. 자, 그리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660만 원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6600 플러스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는 여기 탭으로 이동하라. 거래처 코드나 적요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입력한 후에 탭으로 이동하라. 이런 말 보이죠? 여기서 일로 이동하려면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TAB라는 키 있죠? TAB, 탭키. 그걸 툭 치세요. 그러면 커서가 여기서 일로 껑충 뛰어갑니다. 만약에 엔터를 쳤다면 커서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분계 눌러서 내려와서 여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만은 여기 마지막에 그 거래처 코드를 변경할 때는 금액에서 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동을 하느냐? 자, 우리가 은행과 관련된 계정 과목,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러한 은행 관련된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꼭 은행으로 바꿔야 돼요. 신사숙녀의 보통예금 계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으로 거래처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신한은행으로 코드를 고칩니다. 신한 엔터. 신한을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신한은행 보통 검색됩니다. 엔터 하시면 돼요. 신한은행 보통. 그리고 이제 요 윗줄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은 신한은행 보통의 거래처의 문자 색깔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에 가끔 거래처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부가세 신고서에 작성되어 있는 거래처와 회계의 거래처가 서로 다를 때 여기는 이제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부가세 신고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갈 거래처예요. 그게 서로 다르면 이런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네, 서로 다르면 파란색으로 보여서 틀린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래처와 위에 있는 거래처와 밑에 회계처리 거래처가 다를 때 파란색으로 구분을 해서 표시해 줍니다. 보통예금을 신사숙녀로 그대로 두고 가면은 무슨 장부가 틀릴까요? 우리가 자금관리 배울 때 자금관리 관련된 그런 장부들 이런 게 틀리는 거죠. 여기 예적금 현황 이런 게. 예적금 현황이라는 것은 여기 그 거래처 등록에 있는 이 금융거래처 여기에 있는 잔액만 보여주는 건데 아까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보통예금이 660만 원 들어온 것을 신한은행 보통으로 하지 않고 신사숙녀로 하게 되면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잔액이 틀려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처 코드가 아주 중요하다 이거. 거래처 원장이 달라지고 예적금 현황이 달라진다 이거. 자, 그러면 수행 3번 잘 마무리됐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은 11번 유형이고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아까 그 1번에 다 집계가 되고 또 지금까지 것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요 신사숙녀도 세금계산서 매출 합계표 전자란에 다 합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형이 다 똑같은 거를 반복했어요. 그러면 밑에 4번으로 내려가면요. 이번에는 유형이 달라집니다. 자, 수행 4번을 보시면은 패션 잡지. 자, 우리가 그동안에 앞에서 블라우스, 여성 정장, 원피스, 남성 정장 이러한 상품은 과세 제화죠.
과세제와. 옷은 과세입니다. 근데 이번에 파는 상품이 뭐였냐면은 패션지예요. 패션 잡지. 예. 자, 잡지, 도서. 이게 뭐냐면 면세 제화입니다. 책이 면세예요. 책이 면세. 그래서 책을 판매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계산서. 계산서.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재화가 과세 재화이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것이고, 지금처럼 면세 재화, 도서를 팔았으면은 계산서를 발급할 것이다. 지금 보다시피 밑에가 계산서죠. 자, 그래서 내용을 또 계속 읽어보면은 패션 잡지 상품을 매출하고 50%는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이다. 현금과 외상이 섞여 있을 때도 혼합으로 해야 합니다. 분계를 혼합으로. 본 문제 하나요. 우리 회사는 겸용사업자라고 가정합시다. 겸용사업자.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겸용사업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다. 만약에 제가요, 지금 상아탑 컴퓨터 학원을 하고 있는데 상아탑 학원이라고 상호를 바꾸고 자, 이 건물의 2층에서는 컴퓨터 학원을 하고 1층에서는 상아탑 운전학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전학원. 네. 운전도 가리키고 컴퓨터도 가리키는 교습 과목이 2개. 예. 자동차 운전과 컴퓨터 이렇게 가리킨다. 그러면 컴퓨터 교육은 면세 용역이에요. 운전 교육은 과세 용역이에요.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바로 겸용사업자예요. 그 다음에 운수회사를 하는 사람이 택시 회사를 하면서 그 주차장 옆에 버스도 하고 있어요. 시내버스 회사가 택시도 하고 있다. 택시는 과세사업, 버스는 면세사업이죠. 그 다음에 동네 마트에서 여름에 수박도 팔고 채소도 팔아요. 그런데 마트에는 음료수도 팝니다. 그러면 음료수는 과세 제화요. 수박이나 채소는 면세 제화죠. 이러한 사업자들이 모두 겸용사업자입니다. 네, 겸용사업자. 그래서 겸용사업자는 과세 제화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해줄 때는 세금 계산서 발급해주면 되고, 면세 제화를 파는 거에 대해서 증빙을 해줄 때는 계산서를 발급해주면 된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오늘은 잡지를 팔았습니다. 데일리룩에다가. 그러면 이제 유형이 뭐가 되느냐? 계산서 판매한 것은 13번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매출 유형이 시험에 나오는 건 3개만 나올 거라 그랬어요. 세금 계산서 매출은 11, 계산서 매출이 13. 네. 그래서 계산서 매출했다 그러면 13으로 꼭 입력해야 돼요. 13으로. 네, 13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8월 25일이죠. 요 작성 날짜에 8월 25일 날짜 확인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25일로 수정합니다. 자, 유형을 13이라고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유형란에 면세 들어가고 여기에는 매출 나타납니다. 자, 품명에다가 그대로 패션 잡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량 20, 단가 2만원 하면은 40만원 나오고요.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가 비어 있어야 되죠.
코드는 공급받는 자 대일로 검색하시면 되죠. 대일 엔터. 전자계산서잖아요. 계산서 합계표에도 전자와 전자외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계산서도 1번 해줘야 돼요. 전자입력. 이거는 계산서 합계표로 가게 됩니다. 면세니까. 자, 분계는요. 절반은 현금, 절반이 외상이었어요. 그럴 때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3번. 자, 혼합을 하면 매출에서는 대변만 작성이 됩니다. 상품 매출. 예, 부가세가 없으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내려와서 차변. 차변이 3번이죠. 현금은 이제 101번으로 그냥 입력하세요. 검색하지 말고. 101. 자, 50%니까 20만원이 되겠네요. 20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또 차변이잖아요. 3번. 외상은 이제 108번을 입력하기로 했죠. 108. 예. 외상 매출금 108. 예. 검색하면은 외상 입력하고 검색하잖아요. 이제 현금, 보통예금, 외상 매출금은 코드로 이제 바로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101, 103, 108. 자, 외상 매출금 금액 20만 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탭키를 꼭 눌러서 커서가 거래처에서 머물도록 한번 하고 차분하게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딱 맞는지, 또 혹시 거래처를 고치고 가야 될 뭐 보통예금 같은 거래처가 없는지 이런 것을 잘 점검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이런 걸. 네, 잘 됐습니다. 자,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입니다. 수익 발생.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 증가가 40만 원, 수익 발생이 40만 원. 수익 발생은 손익계산서로 가고 자산 증가한 거는 재무상태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새로운 유형을 입력했으니까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기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한번 조회 작성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간을 똑같이 7월부터 9월입니다. 조회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에는 금액은 1억 1천만원, 세액은 1,100만원.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1,1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뭐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냐면은 잡지 40만원. 예, 물론 면세니까 세액은 없습니다. 잡지 어디다 기록했는지 이 안에는 찾아봐도 없죠. 예, 잡지 없어요. 잡지 판매한 거. 왜 없을까요? 이건 면세란 말이죠. 면세. 여기 어디를 봐도 면세 기입한 곳이 없어요. 여기는 과세, 여기는 매입세, 여기 쭉 봐도 면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면세는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를 찾아보겠는데요.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과표. 자, 과표라는 단추를 눌러보시면은 과세표준 명세 아까 여기에 있던 내용 그대로 여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면세 수입이 따로 밑에 나옵니다. 그 면세 수입 안에 계산서 발급액에서 40만원, 도소매 여기 종목이 뭐 의류로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실제로 세무서에 신고를 한 것은 면세 수입에는 이제 의류가 아니고
도서라고 신고가 돼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여기 이제 나중에는 실제로는 도서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종목 추가를 안 한 상태니까 그냥 이대로 무시하고 보면 됩니다. 예, 40만. 자, 면세 수입은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과세 표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난에는 기입을 안 하는 거죠. 하지만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디엔가 기입을 해야 돼요. 계산서 발급한 거. 그거를 어디다 기입해요? 면세 수입. 거기에 계산서 발급액.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 계산서 발급액에 넣어서 면세 수입 합계 금액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종이로 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인쇄자출을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1억 1천만 원에 1,100만 원 그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2페이지라고 하는 게 나와요. 2페이지. 여기 보면은 2페이지로 벌써 넘어갔죠? 예. 그러니까 2페이지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앞면과 뒷면이, 뒷면이 2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앞면, 뒷면 이렇게 인쇄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1페이지, 2페이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앞면에 없으면 뒷면, 여기. 면세 수익 금액 나오죠? 거기에 계산서 발급액. 여기에 40만. 그리고 면세 수익 금액에도 40만. 이렇게 쓰면 돼요. 계산서 발급액란에다가 기입을 해준다. 자, 부가세 신고서의 맨 끝부분에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산서 발급한 것은. 네, 거기다가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닫아주시고, 인쇄 버전,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제출이 돼야 되냐면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같이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죠. 계산서 발급했으면 또 그 밑에 계산서 합계표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작성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로 정기신고 엔터. 네, 우리가 아까 잡지를 판매한 거니까 매출 전자에 하나 40만 원. 내용은 데일리 로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종이로 된 양식을 보려면 인쇄 눌러보시면은 부가세 시행규칙 제29호 서식에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갑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계산서 발급한 것은 계산서 합계표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근데 우리 도전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입 매출 전표만 잘 입력하면 이런 서류가 자동으로 작성돼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서 네. 우리가 좀 쉬는 시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쉬는 시간을 많이 놓쳤네요. 쉬었다 하겠습니다.